안녕하세요. 돈세무엄마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. 오늘은 가볍게 금융맹이 피하지 못하는 최악의 세 가지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생맹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요, 금융맹은 금융지식이 적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조어입니다. 제가 23년 동안 재무상담을 하고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금융지식이 없어서 투자를 잘못해 애써 번 돈을 다 날리시는 분들도 봤고요. 돈을 잘 불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2010년 무렵만 해도 재테크 강의를 하면요, 200~300명 되는 강의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꽉 찼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재테크 강의를 하면요,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사는 게 빡빡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. 차라리 돈을 잘 관리하겠다는 욕구보다는 욜로 라이프로 현재 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20~30년 벌어서 40~50년 소득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. 따라서 20~30년 벌 때 최대한 버는 돈을 잘 아껴서 저축을 많이 하고 그 돈을 잘 불려서 나머지 40~50년 동안을 문제없이 살아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금융지식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요, 7천억대 투자 사기,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, 이런 기사입니다. 이 사례는 제가 아시던 분들도 저를 찾아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사례에서도 실제로 목격했던 사례입니다. 생각나는 상품이 있는데요, 15개월 맡기면 연 12% 확정이자를 준다는 상품도 판매를 했고요. 나름대로 그 회사가 발행하는 증서를 갖고 계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. 저는 절대 원금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은 믿지 않습니다. 이미 그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. 이 회사가 제안했던 상품들은 어찌 보면 폰지 사기 상품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앞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주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무리한 상품을 판매해서 그 돈으로 앞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을 챙겨줬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로는 절대 어떤 회사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. 짱짱한 시중은행이나 유수의 증권사들도 원금을 확정하면서 절대 고수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. 저는 항상 상담할 때나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원금을 지키면서 확정적으로 연 12%의 수익률이나 15% 수익률을 제한한다면 그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음 기사는요, 11일에 한 번꼴 23억대 금융사기 발생. 즉 수많은 금융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. 한 달이 건너서 금융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. 얼마 전 뉴스에 대학 동창의 돈을 한 200억 정도를 투자 사기한 경우도 저희가 봅니다. 열흘에 한 번씩은 우리가 뉴스에서 금융사기 뉴스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유형의 사람들은요, 원금은 꼭 지키면서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. 그런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금융지식이 없다 보니까 선뜻 넘어가기도 하고요. 거기에는 또 아는 사람들, 또 내가 믿는 사람들이 연루된 케이스도 많습니다.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사기에 같이 걸려든 케이스가 대부분이죠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한테 제안하는 상품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상품인지 아니면 사기 상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매 눈을 가져야 되고요. 또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판매 수익이나 성과를 위해서 제안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금융사기 10일에 한 번씩 일어나고요.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기를
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겪었으니까 그런 사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투자 실패입니다. 최근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판매했던 DLF 관련된 기사입니다. 기사 제목을 한번 보면요. 최대 수익 0.29%에 최대 손실 100% 금융상품이 있었다. 만기 때 금리가 0.01% 하락할 때마다 손실액이 3.3% 증가하는 금리 연계 금융상품, 즉 DLF가 있었다. 금리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. 만기 때 금리가 0.601% 낮아지면 금리에 연동한 DLF에 투자한 이들은 원금의 100%를 잃는다. 반면 최대로 수익을 보면 투자 원금의 1.4%를 얻는다. 여기서 또 비용도 뗀다고 얘기를 하죠. 아니, 이런 내용을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? 주로 은행에 PB들이 판매를 했는데요. PB들한테 물어봤겠죠. 이 상품 안전한 상품인가요? PB들 이렇게 얘기했겠죠. 아유, 여태까지 다 상환 잘 되고요. 은행 예금보다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라. 그런데 만약에 이 상품에 투자했을 때 기사에서처럼 만기 때 뭔가가 잘못되면 80%에서 100%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과연 이 상품에 가입하셨을까요? 이런 상품은 사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사기와 비슷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결국 모든 투자는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권하는 사람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. 나중에 80% 100% 손실을 내고 제한한 사람을 아무리 원망해도 우리는 청약서에 모든 걸 내가 감수한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. 물론 이 DLF 사태는 큰 사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조정도 하고 금융사들한테 경고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잠도 안 올 거고 걱정도 될 거고 화도 날 거고 결국 이자 조금 수익 조금 더 챙기려다가 몸만 상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. 이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구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. 이렇게 투자 상품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예기치 못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그러려면 우리가 금융 지식을 평소에 닦아야 되고요.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먼저 공부를 하셔서 투자 상품을 이해를 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,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나는지, 그 손실이 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. 따라서 금융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세 번째는 비효율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요. 제가 늘 애용하는 파이낸스 사이트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상품을 살펴본 결과물입니다. 제일 높은 은행이 전북은행이고요. 세후 이자율이 1.61%입니다. 다음 화면을 보면요. 제가 복리의 법칙을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숫자인데요. 72에다가 세후금리 1.61%를 나누면 44.7이 됩니다. 내 돈 1억이 2억으로 불어나는데 44.7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해서 6% 수익률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? 그 결과물을 보면요. 12년이라는 숫자가 도출되고요. 즉 이 얘기는 내 돈 1억이 2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 6%로 투자할 때 우리가 48년 후, 즉 아까 44.7년을 얘기했죠. 거기에 근사한 기간 동안 은행만 이용했을 때는 2억밖에 돈이 되지 않지만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해서 투자 수익을 연평균 6% 올린다면 8억, 즉 4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의 예적금만 이용해서는 절대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. 즉 우리가 금융지식이 없고 가장 만만한 상품이 은행의 예적금인데요. 은행의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장기간 저축할 때 가장 위험한 상품입니다. 즉 물가 상승률이 3%인데 세후금리가 1.61%라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명목 금액은 불어나지만
화폐 가치, 즉 구매력은 더 떨어집니다. 따라서 지금 저 정도 금리면 맡기면 맡길수록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투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려서 내 돈을 효과적으로 불려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지식이 필요하고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융맹이 피해가지 못하는 최악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금융사기, 두 번째는 투자 실패, 세 번째는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금융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투자 상품이나 금융상품, 이런 상품에 대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자가 나를 위해서 권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수수료나 성과를 위해서 나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건지 명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지식이 필요하고요. 금융지식은 하루 만에 쌓이는 지식은 아닙니다.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지식을 넓혀 가시고요. 또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약간의 투자나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요. 어느 순간 금융지식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.